난 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도 오늘은 네가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잠꼬대는 또 어떻게 할까 하며 너를 궁금해 할 거야. 내 예상 그대로 네가 보여준다면 그만큼 널 많이 안다는 기쁨을 느끼겠지. 그러니 그런 바보 같은 걱정은 마라. 난 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오늘은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선 작가님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이별과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순간순간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운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나에게, 그런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생각을 더해주고 싶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며.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이라는 건 거창하고 특별한 걸 해야 연인인 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오늘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대답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졸라대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것.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왜 좋아하는지 말해주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을 아무 의식하지 않고 나누는 사이가 연인이겠지.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연인이겠지. 그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연인이겠지. 기다리는 게 싫지 않아. 내가 너에게 정말 푹 빠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들은 숱하게 많지만 너를 기다릴 때 특히 그래.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누굴 정말 못 기다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너를 기다리는 건 싫지가 않아.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가며 널 만날 날을 꼽고 너를 만나기 전날엔 설레어서 잠을 설치면서도 막상 널 기다리고 있으면 조바심조차 들지 않아. 네가 늦잠을 자 약속에 늦어도 피곤해 하는 게 안쓰럽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를 만나러 달려오는 네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 까칠했던 내 성격이 너 하나로 인해 오로지 너의 앞에서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 있지?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까칠했던 내 성격이 너 하나로 인해 오로지 너의 앞에서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 있지?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대라면 어떤 감정일까요? 자신의 시간을 모조리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애칭. 예전에는 연인을 부를 때 애칭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여보야, 자기야, 혹은 이름을 괜히 이상하게 줄여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낯간지럽게 느껴졌지. 내가 워낙 표현하는 게 서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 알아? 과거의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혀를 차며 기막혀 할지도 몰라. 이상하게 너를 애칭으로 부를 땐 거리낌이 없어. 오히려 이름보다도 애칭이 먼저 나오지. 내가 표현이 서툴고 부끄러움이 많은 건 변함이 없지만 네가 이름으로만 부르기엔 너무 예쁜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건가 봐. 사실 지금의 애칭도 너의 사랑스러움을 전부 담아내기엔 부족하지만 말이야.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뻐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다음 계속 볼게요. 익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에 관하여. 이젠 널 안다고 자부해도 될 것 같아. 넌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사실 그다지 잘 먹는 편은 아니라서 옆에 우유가 꼭 있어야 해.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서 못 먹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바빠서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지면 얼마 못 가 우울해 하고는 해. 네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굽 낮은 로퍼를 신는다는 걸 알아. 특히 기분이 좋은 날에만 노란색 병에 향수를 뿌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 대화 도중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한다면 뭔가 정말로 하고픈 말이 있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란 것도 알지. 예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는 무슨 재미로 살까? 이미 서로에 대해 다 아니까 지루할 것 같아. 그때는 그러게 하며 넘겼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도 오늘은 네가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나에게 어떤 잔소리를 할까? 잠꼬대는 또 어떻게 할까 하며 매일매일 너를 궁금해 할 거야. 너의 행동을 예상하고 마치는 소소한 재미로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 내 예상 그대로 네가 보여준다면 그만큼 널 많이 안다는 기쁨을 느끼겠지. 예상이 빗나간다면 널 더 알게 됐으니 기쁠 테고, 그렇게 너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더 작은 부분까지 너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하며 살 거야. 그러니 그런 바보 같은 걱정은 마라. 난 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네, 정말로 감동적인데요. 익숙한 사랑은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점차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편안한 침묵. 너와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장난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침묵도 참 좋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기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너와 있을 때의 침묵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줘.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을 때 생각이 더 잘 정리가 되는 사람. 가끔씩 들리는 숨소리가 아늑하게 느껴지는 사람. 내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제목이 멀리 있어 더 애틋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멀리 있어 더 애틋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 더 애틋해. 매일 볼 수 없어서 네 얼굴을 보는 날이 더 기다려진다. 드디어 만나 함께 있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막차를 탈 수밖에 없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 모든 정신이 핸드폰에 집중돼. 눈 뜨자마자 너에게 잘 잤는지 묻고 정작 나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너에겐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매 끼니마다 문자를 보내. 하루의 마무리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일이지. 멀리 있는 게 좋지는 않아. 가끔은 당장 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더 많이 보고 싶다고. 네. 정말로 많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런 귀여운 마무리가 마음을 울리네요. 계속 볼게요. 사랑을 할 때는. 네. 제목이 사랑을 할 때는입니다. 사랑을 할 때 이제 10가지 조심해야 하는, 그리고 스스로와 약속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섣부르게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말자. 둘, 만나서 인연을 정리할 용기가 없으면 헤어지자는 말은 꺼내지도 말자. 셋,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표현하고 풀어가자. 넷, 항상 서로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다섯, 서로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고 숨기지 말자. 여섯,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사과하자. 일곱, 싸우다가 상대방이 사과하면 더 몰아붙이지 말자. 여덟, 당연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아홉,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자. 열, 남을 대하듯 조심하고 가족을 대하듯 아껴주자. 네. 사랑할 때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멀리 있는 사람. 너와 가까워지길 바랐어. 당연히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에게 소중한 만큼 나도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다 보여준 만큼 너도 나에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 너를 가장 잘 아는 건 나라고 자신했어. 그런데 내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너는 내게서 너무 멀리 있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애초에 가까워진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너는 진심을 숨기고 한 걸음 내 안으로 물러섰던 것일까? 그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애써 나를 사랑하는 척 했던 걸까? 너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채 내 옆에 있었던 걸까? 너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채 내 옆에 있었던 걸까? 네. 제목 멀리 있는 사람의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이네요. 글자로 이별을 말한다는 것. 나는 비겁하게 이별을 했었어. 문자로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관계를 끝내버렸지. 그런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또 못난 말로 이별을 고했을 때 그 사람은 달려와 나를 붙잡아 주었어. 분명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 텐데도 그 사람이 그랬어. 안 좋은 말일수록 꼭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얼굴을 마주하고 할 자신이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말이 맞아. 쉽게 사람을 놓아버리면 놓아버리는 쪽이 분명 후회하게 되더라. 아직도 그 말을 곱씹으면서 살아. 사랑을 할 때만이 아니라 이별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야. 네, 묵묵한 울림을 주는 글입니다. 글자로 이별을 고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별하는 것. 그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약.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 너와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무작정 사람들을 많이 만나던 때가 있었어. 허전함을 달래려고 매일 밤낮으로 친구들을 만났지. 그때 다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간이 약이야라고 하더라. 그땐 그 말이 너무 짜증났어. 뻔한 말인데다 내 사랑이 별거 아니었다는 말로 들렸거든. 평생 너의 기억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 같아서 치욕스럽기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그 말에 공감이 돼. 그때는 널 지울 생각은커녕 너를 찾느라 바빴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너와 자주 걸었던 길로 갔어. 카페에 갈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알게 된 카페로 갔고, 혹시 너를 만날까 어딜 가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어.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 그 카페도 가지 않고 두리번거리던 버릇도 차츰 사라졌어. 사실 아직까지도 가끔 길에서 너와 마주치는 상상을 해. 하지만 그러길 기대하지는 않아. 그냥 생각을 해볼 뿐이야. 잠시 너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딱 거기까지만. 이제 나는 너의 기억을 안고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단순하지 않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조언이 주변 사람들의 그 충고가 때로는 너무 치욕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실제로 경험해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유일한 약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떠나간다는 것.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절까지 한 동네에서 자랐어. 졸업은 못하고 6학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던 날 친구들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 차로 20분 거리도 안 됐는데, 그때는 내 세계가 바뀌는 것과 같았어.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닐 때는 소원했지만, 나중에 커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날의 일로 많이도 웃었다. 그런데 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 사실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도 그래. 친구들과 인사를 끝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아빠 차 뒷자리에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몰래 숨죽여 울던 그때의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 사람을 떠나오는 것도 비슷하더라. 한참을 지나서도 떠오를 때마다 가슴 저릿하고 먹먹해지더라.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 네, 별로 없다니요. 떠나온다는 거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차로 20분 거리도 안 되는 이 거리가 그 사람과 내가 떨어져 지내온 그런 마음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슬픈 법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예전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 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뜻이고, 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사과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네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며 전제 조건을 달아 상대를 꽁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한테는 사과를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 제대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얼마나 드물고 또한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그래서 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좋아. 나 역시 그런 사람이고 싶고. 네. 사과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예전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했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 같고 인맥이 쌓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 얄팍한 관계의 한계를 느꼈어. 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고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경험담을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읊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달랐을까? 얼마 안 가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중 하나로 남게 될 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시간을 써.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 모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고 떠들던 예전의 나보다
상대방이 정말 궁금해 귀를 기울이는 지금의 내가 훨씬 편하고 좋아.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절대 늦지 않았다. 네, 제목을 보면 우리가 항상 와, 이제 다 늦었다. 다른 사람 다 시작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할 때가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절대 늦지 않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 세상이야. 이미 하고 있던 다른 걸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면 더더욱.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망설임으로 보내기도 해. 그런데 말이야,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포기하고 있진 않니?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지금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늦었다는 말로 너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진 않니? 혹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때는 결코 늦은 게 아니야. 그때가 그 일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때니까. 절실한 만큼 그걸 할 수 없을 때 미련과 아쉬움이 커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 그건 절대 늦은 게 아니지.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시작해야 할 때야. 네, 여러분 어떠세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삶의 정답은 없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저 결정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틀린 건 없어. 잘못된 건 없어. 그러니 너의 선택을 옳다고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 너무 복잡할 땐 심호흡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 가자. 이제 그럼 나가볼까? 오늘 저와 함께 유기선 작가의 에세이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책 읽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